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업들의 실적, 특히 ASML, TSMC 이런 기업들 실적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국내외 대형주들, 미국의 빅테크 종목 중에 일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실적 나오거든요. 업종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드나 했었는데 다시 또 매도 규모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목 내에서는 제약주 일부, 방산주 이런 종목들과 초낙폭주, 예를 들어서 인터넷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약간 유입되는 정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를 보였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면 TSMC 효과로 이제 대만 증시가 플러스 난 게 있고, 중국 좀 올라가고 미국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강했다 약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 나라에 어떤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재료가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하락 종목 수도 더 많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 중에서 부진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종목으로 보면 미국에서 에너지주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들, 방산주, 에너지, 유가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빠지고, 빅테크 기술주들은 괜찮았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하락했습니다만,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는 종목군들 보면 에코프로 시가총액 2위 정도 되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고,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수를 지탱하거나 끌어올리거나 했던 역할을 했던 게 알테오젠인데, 지난주에 알테오젠도 별다른 어떤 주간으로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하나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들, 그다음에 초낙폭주, 인터넷주,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것들이 올라간 반면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가자, 많이 빠졌거나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나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어서, 어쨌든 미국은 이제 메가캡 올라갔다, 에너지 약했다, 코스닥은 시가차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부진했고, 코스피는 좀 안전한 쪽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지표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좀 특징적이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금리는 신흥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조금 내려오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빠지진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지표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내 금리를 남은 기간 동안에 2번 내릴 것이다 라는 걸로 아직은 보고 있긴 하지만, 동결할지도 몰라,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내리거나 동결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확률도 일부는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두 번 내렸으면 하는 건데 한 번밖에 안 내릴 거다라는 어떤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표상으로는 2번 내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리 올라가는 상태에서 안 내리는 거, 이거는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 금리를 자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보면 그러니까 전국 이제 해서 여론조사해 보면 해리스가 이기는 것 같이 나오지만, 경합주라든가 선거 인단 기준으로 하면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앞선다든가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해리스가 이긴다고는 하지만 분위기로는 확률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관세 부과하면 또 인플레이션, 관세 부과한다라는 건 제품값이 비싸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물가를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약간 트럼프 쪽 우위의 어떤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월가에서 그렇게 좀 조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이 또 금리를 좀 일부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요 재료를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건, 대선 때 원래 미증시가 좀 불안정한데, 물론 아직 완전 임박한 건 아니지만 증시가 이전 패턴과 다르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실적이 좋고 또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 나오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되는 상황이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이 무엇보다 불안한 상태고,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우리 수출 양대국이기 때문에 양대 대상국이니까 좀 히트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원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나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잠정 실적 말고 이제 확정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차군단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그동안에는 좀 실적이 쉽지 않은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종목들이 나왔다면 이 기업은 실적 잘하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값이 있는 기업들이라서 이번 주 좀 실적이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개 좀 뉴스를 보면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하는데 그 목표 5%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5%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파는데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선주는 사고, 그리고 또 주가도 괜찮았어요. 지난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조인가? 삼성전자의 어떤 매도도, 그러니까 우선주라는 거는 사실은 그 배당받으려고 들어온다라는 해석도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배당받으려고 들어오는 목적이 더 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좀 바닥으로 보는 신호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혹시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뱅크가 상장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10월에 IPO 예정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K뱅크가 그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10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 상장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저게 안 그래도 수급도 안 좋은데 수급을 또 빨려가는 그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현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K뱅크가 또 상장을 안 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 보면, 뭐 내년에 또 추진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증시는 이제 나쁘진 않은, 뭐 그만큼 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힘든데 밥숟가락 더 늘어나는 거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좀 다행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까, 안 사기는커녕 오히려 매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주기는커녕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양상이죠.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지난주에 1조 1,600억 정도 팔았는데 보통 저 정도 팔면 삼성전자가 한 1조 2천억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8,800억. 근데 전차 분단의 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기아, 현대차, 전차 분단의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직 신호까지라고 해석하기 좀 오바고, 좀 매도를 기존에 하나만 팔면 이게 한국 증시 완전히 나쁘게 보는 건 아니구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좀 다른 거 수출주를 파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반전이 필요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우선주가 순매수 상단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좀 변화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매도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면 안 빠지는 거고, 이제 왜냐면 삼성전자 그런 게 있어요. 4분기에는 수급이 그냥 기계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시기로 바뀌게 돼서 조금 매도 강도가, 기관 쪽 매도 강도가 약해지거나 매수가 붙거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원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6만 원이 저항이 되는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좀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주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IPO 하는데 흥행이 별로 안 된다더라. 다음에 뭐 파업 이슈가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번 주에 돌아서는, 이게 좋게 보면 단기 쌍바닥이고 나쁘게 보면 이거 이탈하면 저 아래 있는 쌍바닥 찍었던 22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가급적 여기서 이제 돌리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차고나 이번 주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인버스 역할도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바이오가 21선 지지선 삼아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실제로 시소에서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군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삼성바이오가 빠질 때는
그 반대 시도가 뭐가 되는지 빨리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게 증권 업종. 예, 증권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 연중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장기로 보면 증권주들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장기로 보면 되게 많이 빠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좀 힘이 실리는지, 사실 증시 뭐 거래대금 봐가지고는 증권주가 좋을 일이 없는데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먼저 121선의 저주, 그러니까 121선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심지어는 그동안 저항대로 나오면서 지선으로 바뀌려나 했더니 61선도 그냥 힘없이 깨지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좀 반전이 좀 필요해 보이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121선의 저주, 그러니까 121선 맞고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좀 돌파하려나 했는데 한미반도체 해프닝이 발생되면서 밀려버렸죠. 근데 보통 저항 맞고 빠질 때 빠르게 복귀하지 못하면 저 에코프로비엠 같이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복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그냥 제자리만 지켜서, 잘 보시면 알테오젠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YG엔터도 121선의 저주.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이 121선이 6개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 어떤 작용했던 악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라 시장이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121선 돌파해버리면 이제 추세가 뒤집어진 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종목군들의 추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종목, 제가 기관은 3개 업종에 집중한 것 같다. 엔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 3개 쪽인데, 이 중에서 엔터는 지난주에 오락가락했고요. 뭐 한 종목 정도만 매수가 좀 꾸준한 편이고 나머지는 오락가락했고, 반도체하고 제약주는 좀 일관성 있게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종목별로 좀 강약 조절이 나온다든가 조금 매도도 덜어 나온다든가 하지만 업종 전체로 보면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간 뭐 화장품, 다음에 2차 전지, 개별적으로 보면 뭐 이런 류의 종목들도 있지만 큰 덩어리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난주하고 대비해 봤을 때 업종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요거 제가 주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코멘트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총 정리해서 보면 뭐 하이닉스, 현대차, 알파벳 실적이 이번 주에 속속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그 구석, 비빌 언덕마저 잘못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이 별로 최근에 추세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8일 중 7일 하락해서 추세도 안 좋고, 뭐 좀 하락하는 종목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ADR이 빠지는 사이클이라서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구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강세 보였던 그 대형 업종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가 지금은 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만 팔든가 아니면은 좀 매도하던 게 뒤집어지든가 이런 구도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하이닉스 쪽은 좀 돌아서게 됐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돌아섰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자동차 뭐 이쪽에 매도가 나와서 이게 수출주를 매도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유발할 수 있는 거라서 이번 주에 바르게 좀 빨리 좀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제약, 밸류업 일부, 방산 뭐 이런 쪽이 올라갔고 수출주가 부진했는데 요 구도는 별로 안 좋죠.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제 좀 나오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주요 수출주, 뭐 금융주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붙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으로, 데일리 방송 이외에 방송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증시가 좀 약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뭐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뚜렷한 정책이 없었고, 미국은 상반기에 사실 미증시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세블인 좋았던 거고.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 1위 업종이 하반기 들어서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자금도 거래대금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특히 이제 강세장 다음에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급도 좀 불안정한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이거에 대한 가장 큰 해결사는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종목. 예, 그냥 삼성전자가 그 수급만 뒤집어지면 이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그럼 투자자들이 뒤집어졌구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이런 이유로 우리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하나하나 좀 스토리를 다 엮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계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걸 갖다 다 덮어낼 수 있는 건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반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 근데 지수 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22% 오차 나온 건 사상 처음이거든요. 사상 최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20% 이상 약했던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유난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결책은 다른 데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되는지, 또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좀 앞서게 되는지 요 신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건 뭐 제가 하여튼 주초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